이번에는 자유낙하에 관해서 들어갈 거야. 예를 들어서 물체를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해보자. 이렇게 떨어뜨리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사진을 1초 간격마다 이렇게 찍은 거거든, 실시간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은 처음에 떨어뜨렸을 땐 속도가 굉장히 작다가 아래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빨라진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 그걸 바로 뭐라고 불렀더라? 바로 가속도가 생긴다. 그랬지. 자, 그러면 그 말뜻은 바로 뭐냐면 어떤 물체든지 물체를 떨어뜨리기만 하면 바로 뭐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가속도가 생기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물체를 떨어뜨리면 왜 가속도가 생기냐? 그거를 이제 물어봐야지. 왜 가속도가 생겨? 그럼 물체를 떨어뜨리면 자,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들어갈 자유낙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질문의 답은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지구 중심에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그 힘 때문에 그런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지구를 굉장히 큰 자석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큰 자석은 어떤 지구상에 있는 물체든지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 얘를 끌어당기려고 하겠지. 자, 바로 그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얘가 바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속도가 생기는 거지. 아래로 점점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이게 처음에 떨어뜨린 속도가 작은데 점점 빨라지는 그 원인은 바로 뭐냐? 그거는 바로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그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되는 거야. 자, 나중에 그걸 자세히 더 들어갈 건데 일단 우리가 그 지구로 이 물체를 어떤 지구상에 있는 물체를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그 힘,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중력 이렇게 말해. 자,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얘가 뭐가 생긴다고 물체를 떨어뜨리게 하면 가속도가 생긴다고 했어. 그럼 누구 때문에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바로 중력 때문에 얘가 가속도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물체를 떨어뜨릴 때 뭐가 생긴다? 바로 중력 가속도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중력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gravity라고 해. G. gravity에서 G를 약자로 쓰거든. 그러면 중력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면 gravity acceleration. 정확하게 말하면 gravitational acceleration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gravitational acceleration을 우리가 그 약자로 바로 G 이렇게 따왔어. 자, 그래서 G가 바로 의미하는 건 바로 뭐다? gravitational acceleration 하는 중력 가속도를 의미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중력 가속도는 물체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물체든지 다 똑같은 값을 지녀. 그게 바로 얼마냐면은 9.8m/s 제곱이라고 측정이 나왔어. 그러니까 얘는 또 뜻이 바로 뭐다? 1초 지남에 따라 속도가 9.8m/s씩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G가 9.8m/s 제곱이고 얘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가속도가 지금 아랫방향을 향한다는 거야. 그럼 아랫방향에 얘가 가속도가 9.8m/s 제곱이라는 거지. 이 중력 가속도도 결국 가속도니까 벡터야, 벡터.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아랫방향을 향한다는 거야. 얘가 A는 마이너스 C. 자, 그래서 낙하하는 물체. 여기서는 이제 물체가 공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어떤 물체든지 다 얘기하는 거지. 우리 주변에 보는 모든 물체. 바로 낙하할 때 뭐를 경험한다? 바로 중력 가속도를 경험한다. 중력에 의한 운동, 중력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이제 중력 가속도가 이제 등 가속도지. 왜냐면 얘가 지금 정해져 있는 값이지. 그지? 일상수잖아. 일정하니까 얘도 결국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오해하고 굉장히 이제 흔하게 할 수 있는 질문.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기에 무거운 물체랑 가벼운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는 사실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바닥에 닿는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눈에 보면은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뭔가 오차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자, 근데 그거에 따른 답은 뭐냐면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야. 바로 얘는 공기 저항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빨리 떨어지고 아니면 천천히 떨어지는 거를 우리는 무겁고 가볍고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무게 때문에 얘가 빨리 떨어지고 느리게 떨어지고 그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냐면 공기 저항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공기 저항이 큰 이 물체 있잖아. 이 물체는 천천히 떨어지고 공기 저항이 적은 얘는 빨리 떨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무게 때문에 얘네가 속도가 달라서 늦게 떨어지고 천천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 때문이라고? 바로 공기 저항 때문이라고. 자, 그렇단 얘기는 이제 내가 말을 이제 다시 본론으로 와서 공기 저항이 없으면은 자, 공기 저항이 얘랑 얘를 다 제거를 했다고 해봐. 얘의 공기 저항이 있을 거고 얘의 공기 저항이 있겠지. 그럼 공기 저항을 없애고 동시에 떨어뜨렸어. 얘를 동시에 떨어뜨렸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얘가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지. 같은 시각에 그리고 같은 빠르기로 떨어진다는 거지. 자,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 얘가 중력에 의한 운동, 중력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항상 단서가 붙어야 돼. 그 단서는 바로 뭐냐면 공기 저항이 없어야지만 항상 동시에 떨어지면은 동시에 같은 시각에 같은 빠르기로 도달한다라는 중력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야. 자, 중요한 단서는 바로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바로 중력 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그럼 이제 등가속도 운동식 낙하 운동을 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등가속도 운동은 바로 오른쪽 왼쪽 하는 오른쪽 왼쪽 X 방향 마이너스 X 방향 이 운동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낙하 운동은 바로 떨어질 때 운동이 되니까 바로 델타 X 변이가 바로 델타 Y로 바뀌 위아래 운동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변환시켜야 될 건 바로 뭐다? 바로 이 가속도가. 얘는 이제 가속도가 항상 중력 가속도는 일정한 값을 끼우지. 9.8m/s 제곱. 얘를 이제 G로 바꿔야 되는 거지. 얘 세 개를.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이제 델타 X도 Y로 바뀌고. 자, 그래서 자, 변위도 바뀌지만 또 다른 거 뭐도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 V 속도의 방향도 바뀌지. 속도의 방향이 X가 아니라 Y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가속도도 이제 중력 가속도니까 얘가 이제 Y 방향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변이, 속도, 가속도 전부 다 Y 방향으로 바뀌는 거지, 이제. 그리고 이제 얘는 중력에 의한 운동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운동인데 똑같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요거의 식을 똑같이 빌려오는 대신에 변형을 시킨 거지. A를 G로 그리고 X를 Y로 이렇게.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제 여기다 VI는 0, 양수, 음수 이렇게 써놨는데 얘가 지금 VI가 처음 속도고 내가 떨어뜨릴 때 이 속도 있잖아? 이 속도가 없냐? 아니면 속도를 위로 던지냐? 아니면 아래로 던지냐에 따라서 운동이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첫 번째 얘가 그냥 아무 속도 없이 떨어뜨리면 자유낙하. 그리고 위로 던졌다? 그러면 상방. 그다음 아래로 던지면 하방. 이렇게 말을 해. 자, 이제 운동을 세 가지 종류를 볼 건데 얘가 이제 VI 처음 속도가 0이냐 아니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누어져. 처음에 이제 내가 이제 손에다가 이제 물체를 그냥 아래로 놓았어. 물체를 가지고 있다 놓은 거야. 놓기만 하면은 걔는 이제 처음 속도가 없는 거야. 그런 운동을 이제 바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유낙하 이렇게 부를 거야. 자유라는 거는 어떤 단속도 없는 거지. 그냥 그리고 낙하는 떨어뜨리니까 단속 없이 떨어뜨리는 거지. 자, 그리고 연직은 곧바로 이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비스듬히 던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곧장 이렇게 요 방향 수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던지는 걸 연직이라고 해. 그러면 하방은 밑을 말해. 그래서 곧바로 밑으로 던지는 거. 바로 밑으로 던지는 걸 연직 하방 이렇게 말해.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지금 손을 들었다가 얘를 이렇게
놓는 걸 보다시피 얘에다가 어떤 속도를 가해주는 거야. 속도를 가해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연직하방이라고 해. 물론 여기 일자로 이렇게 던지는 거고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직상방은 일자로 위로 올려서 던지는 거야. 자, 따라서 연직상방은 일자로 위로 올려서 던지는 거, 연직하방을 일자로 아래로 내려서 던지는 거. 자, 대신에 이 하방, 상방을 얘기할 때 우리가 여기다 이제 처음 속도를 넣어줄 때, 처음 속도를 가해줄 때 우리가 하방, 상방 이렇게 말을 해줘. 그리고 이제 자유 낙하는 속도를 아예 내주지 않을 때, 그냥 떨어뜨릴 때를 말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속을 정한 게 있어. 그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지금 처음에 물체를 지니고 있는 위치 있잖아. 그 위치를 우리가 원점이라고 잡았어. 그 말은 뭐냐면 얘의 위치를 0으로 한다는 거야. 내가 물체를 지니고 있는 위치를 0. 그러면 내가 물체를 놓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로 떨어뜨리니까 얘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 거야. 얘를 우리가 앞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약속할 거고, 그리고 위를 플러스 방향 이렇게 약속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아래로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이제 y가 바로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왜냐면 나는 밑을 바로 마이너스로 잡았기 때문에 얘의 위치는 얘가 계속 마이너스를 향한다. 그거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얘를 마이너스로 잡았기 때문에 속도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아랫방향으로 빠르기를 말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잡았어. 따라서 얘도 가속도도 음수 이렇게 되는 거지. 세 가지 모두가 음수가 나오는 거야. 자유낙하에서. 그러면 연직하방은 지금 요 위치, 내가 지금 떨어지는 요 위치도 마찬가지로 5점이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랫방향의 빠르기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y도 음수, 그리고 v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리고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아랫방향의 가속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참고로 얘는 지금 속도를 여기다 가해주고 떨어뜨린다고 했어. 하지만 그래도 자유낙하의 부호랑 똑같이 일치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연직상방은 얘가 지금 공이 있는 요 위치를 우리가 원점이라고 잡을 거야. 그러면 지금 운동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이 좌표를 이렇게 그리면은 얘가 플러스 y니까 얘는 플러스 y에서 머물다가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마이너스 y로 가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잡았으면 운동이 끝나겠지만 플러스 y로 머물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잡는다고 하면은 자, 그리고 이제 속도는 어떤 방향이냐? 그러면 위로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는 위로 갈 때는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올 때는 빠르기가 아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V가 마이너스를 가질 거야. 자, 이제 결론은 뭐냐면 얘네가 지금 자유 낙하를 하든 연직 하방을 하든 연직 상방을 하든 다 지금 어떤 운동이야? 지금 다 얘가 떨어지는 운동이지, 그지? 자, 그럼 내가 지금 이제 손을 이렇게 잡고 얘를 손에다 놓았어. 자, 손에 놓으면 허공에서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 바로 중력이 작용한다고. 중력에 의해서 얘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한 운동을 하게 된다고. 중력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지. 따라서 손에다가 속도를 주든 안 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어쨌든 허공에 얘가 이제 떠 있잖아. 허공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걔는 무슨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바로 중력밖에 존재를 안 하니까 중력에 의한 운동, 중력 가속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력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식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똑같은 식이 얘가 등가속도 운동 식이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보면은 이제 얘랑 자유낙하랑 연직, 하방, 연직, 상방의 차이점은 바로 얘는 VI가 0이기 때문에 얘를 없애서 얘 식이 더 간단하게 됐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게 바로 연직 운동이랑 자유낙하의 차이점이 될 거예요. 지금 문제를 보면은 얘가 지금 공을 정지 상태에서부터 떨어뜨린다 그랬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의 단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자유낙하 운동이다. 그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공을 떨어뜨리면은 얘가 처음에는 내가 정지 상태에서 얘가 아무 속도 없이 그냥 얘를 놓기만 한 거야. 그럼 내 손을 지나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 바로 얘는 중력 가속도, 중력의 영향을 받는 중력에 의한 운동을 한다고 했지. 자, 그리고 걔는 이제 그 뜻은 바로 가속도가 마이너스 G, 일정한 운동을 한다 하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 뜻이라고 했어. 따라서 여기서 이제 시간 속도 그래프를 이제 그리자면은 처음에 출발한 건 0이야. 근데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 시간에 가면 갈수록 자꾸 속도가 줄어든다. 따라서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걔의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9.8 중력 등 가속도 운동을 말해. 중력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 뜻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1초 9.8, 그 다음 1초 9.8, 그 다음 1초 9.8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시간 위치 그래프도 플러스 할 수가 있는데, 자, 참고로 우리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바로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냐면 위치, 변위를 나타낸다고 했어. 그래서 이 면적을 통해서 이 식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나와. 그리고 얘는 이제 속도는 v는 마이너스 gt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 그러면 얘는 지금 보면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얘가 지금 t의 2승이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따라서 포물선이 이런 형태로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을 음수로 안 보기 때문에 오직 이 형태만 보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아까랑 이제 이거랑 비교를 하면 이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1초, 2초, 3초 지날 때 속도는 일정하게 감소한다. 그걸 알 수가 있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근데 얘는 지금 1초, 2초, 3초 지날 때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위치가 점점 더 이게 갭이 더 벌어진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지. 그거는. 계속 얘가 벌어지는 거. 자, 그러면 걔는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이 식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속도는 시간의 바로 1승에 비례해, t의 1승에 비례해서 시간에 정비례하는데 y 위치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갭이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벌어진다는 거. 이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냐, 시간에 비례하냐, 이 바로 공식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거야. 바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바로 이 VT 그 다음에 YT 식이 있었는데 걔는 바로 VF는 VI 플러스 A 델타 T 그 다음에 델타 X는 VI 델타 T 플러스 2분의 1 A 델타 T 제곱 이 식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아까 얘 무슨 운동한다고? 바로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그리고 A가 바로 뭐라고? 마이너스 G라고. 따라서 마이너스 G 바꾸고 그리고 처음 속도 0이니까 없애고 하니까 바로 VF는 마이너스 G 델타 T 똑같은 식 나오고 그 다음에 델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똑같은 식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니까 이 식은 이 V는 마이너스 GT랑 Y는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은 어디서 가져온 새로운 식이 아니라 바로 있었던 공식에서 중력 가속도, A를 중력 가속도로 바꾸고 위치를 Y, 위아래 방향으로 바꿔서 이 변형된 식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와보자. 자, 지금 이제 1초, 2초, 3초 후에 위치 속도 묻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V1은, V2, V3는 얘에서 요 식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9.8m/s 제곱 곱하기 1초.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간만 2초 후, 그 다음에 3초 후 하고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9.8m/s,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6m/s, 그 다음에 마이너스 29.4m/s, 마이너스 29.4m/s 이렇게 나와. 자, 그래서 1초 후, 2초 후, 3초 후 속도는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얘가 시간에 감에 따라서 일정하게 얘가 변한다. 그거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y1, y2, y3도 이것이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 9.8 1제곱 9.8 2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3제곱. 자, 그래서 얘 계산해서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9m, 마이너스 19.6m, 마이너스 44.1m 이렇게 나와. 자, 그래서 이제 요 y1, y2, y3 계산에서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진짜 더 많이 얘가 벌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거는 바로 왜 그렇다? 바로 이 공식에 t의 바로 t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위치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는 거다. 이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보니까 지금 380m라는 높이가 주어졌고 그때 이제 얘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델타 t 이걸 묻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풀기 전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 속도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얘가 자유낙하인지 연직 하방인지 상방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참고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처음 속도가 주어지지 않았잖아? 그러면 0이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면 돼. 자, 걔는 이제 우리가 아까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했지? 요 세 가지 식이 있었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y가 주어졌을 때 이제 델타 t를 구하는 식은 바로 몇 번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두 번째 식을 통해서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그림부터 그려볼게. 얘가 이제 빌딩에서 위에 있고 그리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바로 380m 이랬어. 그리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거지. 낙하하려고 하는데 그 낙하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걸리는 그 시간을 알고 싶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해서 마이너스 4.9t 제곱 이거를 대입을 하려고 y는 380m를 여기다 대입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 아까도 강조했듯이 바로 우리가 항상 물체가 있는 서 있는 위치 물체의 위치를 뭐라고 두라고? 원점이라고 두라고. 그러면 물체의 위치를 원점이라고 뒀을 때 바로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바로 y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y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 때 꼭 부호를 굉장히 조심해줘. y는 여기서 마이너스 380m를 의미한다. 자, 따라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380m는 마이너스 4.9t 제곱이 되는 거고 t 제곱은 마이너스 380m 나누기 마이너스 4.9 하고 얘가 얼마 나오냐면 바로 77.6m/s 제곱 이렇게 나와. 자, 참고로 지금 얘가 g의 단위가 m/s 제곱이니까 여기 m/s 제곱이 빠진 거지. 자, 여기 지금 m/s 제곱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미터 캔슬해서 얘가 이거 m/s 제곱 아니라 세컨 제곱이지. 미안. 그래서 얘가 세컨 제곱이 1 나누기 1 세컨 제곱 이렇게 하니까 얘가 세컨 제곱 이렇게 되지. 세컨 제곱 따라서 t는 루트 77.6 세컨. 그게 얼마 나오냐면 8.8초 이렇게 나와. 자, 따라서 결론은 뭐냐? 380m에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8.8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지면에 돌아치기 직전의 속도. 그러니까 얘가 여기 거의 바닥을 닿았을 때 그때의
빠르기를 묻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이제 뭐만 알고 있다? 델타 y가 마이너스 380m라는 걸 알고 있고, 그때 이제 VF, 파이널 속도 구하는 거지. 그리고 처음 속도는 뭐라고 가정하라고 없을 때는 0이라고 가정을 하라고.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다시 와서 보면은 얘가 지금 세 번째 공식을 써야지 VF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따라서 VF는 루트 마이너스 2GY 이렇게 될 거고,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9.8m/s 제곱,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80m 이렇게. 얘는 루트 7448 이렇게 나오고, 루트 하면 얼마 나오냐면 86.3m/s 이렇게 나와. 자, 따라서 결론은 뭐다? 얘가 이제 지면에 도달하기 그 직전의 속도는 바로 86.3m/s까지 온다.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얘가 지금 아래로 가는 걸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잡았단 말이야. 따라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속도도 음수가 돼야 되고 가속도도 음수고 y도 음수라고 했어. 따라서 얘가 답이 플러스가 나왔지만은 답을 써줄 때 마이너스 86.3m/s이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